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수학 1학기 1단원의 자연수의 혼합계산, 자연수의 혼합계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자연수의 혼합계산에서는 우선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을 때 괄호가 없을 때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다. 근데 이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앞에는 빼기, 뒤에는 더하기가 있는데 뒤에 것을 먼저 해서 먼저 계산하면은 위에 것, 올바르게 계산한 것과 답이 아예 다르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야 한다. 순서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 여기도 덧셈 뺄셈처럼 나눗셈, 곱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으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한다. 이것도 똑같이 여기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섞여 있어도 곱하기, 나누기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다.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같이 섞여 있을 때 그러면 덧셈, 뺄셈보다는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한다.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으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다. 요거를 잘 아이들이 이제 원칙을 잘 기억을 하면 여기에서는 앞에는 뺄셈, 두 번째는 나눗셈이죠. 당연히 뺄셈보다는 나눗셈이 먼저니까 나눗셈을 1번 먼저 계산하고 그 뒤에까지 보면은 덧셈 다음에 곱셈이 나와 있으니 나눗셈 먼저 했으니 곱셈을 2번으로 하고 그리고 뺄셈과 덧셈이 남아있으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니 앞에 있는 뺄셈을 먼저 계산하고 그게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덧셈 이렇게 계산하는 순서를 잘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아이들에게 순서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빨리 푸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천천히 순서에 맞게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괄호가 섞여 있다. 그럼 괄호가 섞여 있다는 것은 다른 계산보다 다른 연산보다 괄호가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하라는 신호니 이렇게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 있어서 원래 순서대로이지만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의 것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라는 뜻. 근데 아래는 괄호가 없으니 앞에 있는 나누기 그리고 곱하기를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괄호가 있는 계산. 예전에는 대괄호까지 나왔는데 요즘 초등학교 5학년에서는 중괄호까지만 나오는 것이 보통의 예입니다. 그래서 중괄호 안에 소괄호에 있는 것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가 있는 것을 전체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순서는 마찬가지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곱셈 나눗셈 먼저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는 순서대로 그래서 소괄호 먼저 있는 덧셈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곱셈 그 다음에 있는 나눗셈 그 다음에 있는 덧셈 이렇게 해서 중괄호 안에 있는 계산을 다 한 다음 맨 앞에서 빼는 요 빼기 계산을 맨 나중에 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아이들이 차근차근 순서에 맞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코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산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같은 연산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이제 친구이니 덧셈 뺄셈이 섞여 있으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으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근데 이제 다른 연산이 섞여 있죠. 곱셈 덧셈 뺄셈 이렇게 섞여 있으면 곱셈부터 그리고 덧셈 뺄셈은 순서대로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으면 나눗셈부터 그리고 덧셈 뺄셈 순서대로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네 가지가 모두 섞여 있으면 곱셈 나눗셈부터인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리고 덧셈 뺄셈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근데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하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는 아주 잘 알 수 있게끔 조금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잘 순서대로 할 수 있게끔 반복 숙달이 중요하니
여러 가지 문제를 골고루 풀어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을 한번 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스토리텔링 문제인데, 첫 번째 경기인 카드 뒤집기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니까 아마 계산에서는 이것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 이렇게 카드 뒤집기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카드 뒤집기 경기에는 64명만 참가한다고 할 때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자리에 돌아가야 하는 학생은 몇 명인지 알아봅시다. 좀 복잡한 문제죠. 그래서 이 아래로 문제가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순서대로 또 다른 지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또 각각의 소 지문들이 있으니 이렇게 천천히 읽고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지시문에 따라서 천천히 풀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면 좋고, 아래 같은 문제 또 다른 문제죠. 이 문제는 풀이가 맞는지 생각해보고, 만약에 생각해보고 틀렸다면 순서를 다시 바르게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 하는 서술형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은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 있으면 앞에 있는 것 나눗셈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를 보면은 뒤에 있는 곱셈을 먼저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 곱셈부터 계산한 것을 고쳐서 앞에서부터 계산해서 아래에 천천히 서술해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서술형 문제 볼게요. 그래, 시윤이가 계산한 것입니다. 쭉 써놨죠. 이제 나눗셈, 곱셈, 덧셈 이렇게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찾아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 아래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인데 조금 사진이 흐리게 나왔죠. 자, 어떤 수에 21을 더한 다음 9로 나눈 수에서 8을 뺐더니 7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는 얼마일까요? 이 어떤 수는 보통 블랭크, 아이들한테는 네모칸을 쓰게 하는 연습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수는 바로 네모칸, 중학생으로 올라가면 이것이 X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네모칸을 써주고 더하기 21을 쓰고 여기 나와 있는 지시문대로 천천히 식을 쓴 다음에 네모칸 어떤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것을 맨 처음에 쓸 때 식 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식 쓰는 것을 처음에 티칭 받을 때 티칭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천천히 차분히 쓸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도움을 받겠습니다. 또 다른 서술형 문제 볼게요. 사과 4개는 5,200원, 배 3개는 5,400원. 복잡한 혼합 계산에 식까지 쓰는 문제이죠. 이 혼합 계산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나중에 조금 숙달이 되면 계산하는 것은 쉽게 하는데, 이런 서술형이 나왔을 때 식쓰기를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9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꼼꼼하게 식을 쓰는 연습, 계산을 하지 않고 식을 쓰는 연습을 이 단원에서 꼼꼼히 시켜주시는 게 이 단원에서는 포인트입니다. 5학년 첫 단원이 이 단원으로 바뀐 이유도 이렇게 정확하게 식을 쓸 수 있게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바람직하니 그렇게 정확하게 식을 쓸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데 훨씬 좋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괄호가 있을 때, 그리고 괄호가 없을 때 다 포함됩니다. 아래에 나오는 것들. 덧셈 뺄셈이 섞여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곱셈 나눗셈 섞여 있으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으면 곱셈 나눗셈 순서대로, 그 다음 덧셈 뺄셈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칙 연산이라고도 하죠. 사칙 연산을 천천히 풀 수 있게끔, 그리고 괄호가 있을 때와 괄호가 없을 때 순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술형 문제에서 보셨듯이 서술형 문제를 천천히 정확하게 식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단원의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스TV 김성민이었고요. 또 다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